그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너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PD가 한 명 있어. 그때 신동환 차장님을 딱 다큐. 그러니까 네. 이제 교양 쪽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합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양 쪽 노하우, 그 오지 그 다큐멘터리 촬영을 많이 했던 친구, 동물농장도 했던 친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합류해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됐던 거죠. 그게. Top celebrities step outside their comfort zones and enter the wild jungle. Without a script, without any managers or assistants to take care of them. 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먹을 거 안 주냐. 그거지. 근데 큰 이슈였지. 실제 생존은 긴장감 때문에 배고픈지 몰라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이 굶으면은 그 스태프들의 쓰레기통 뒤지게 된다니까요. 그런 거 맞지. 자꾸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하루 굶었을 때, 이틀 굶었을 때, 3일 굶었을 때 이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 여태까지 네. 잘 한 적 없죠? 예. 근데 방송은 실제 생존의 긴장감까지는 안 오거든요. 안 왜? 오지. 안에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도 오해받아가지고 그때 네네. 그거 있었잖아. 근데 그 기준은 박보영 매니저. 예, 배우 박보영의 소속사 대표가 SBS 정글의 법칙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20일 동안 아니면 24일 정도를 촬영을 갑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말 먹을 걸 안 주냐. 중간중간 이동하는 그 사이에는 먹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서 너무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까 연기자를 걱정하게 되고 연기자들도 힘들고 제작진도 힘들고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벌어진 게 정글의 법칙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박보영 매니저. 예, 그 기준은 연출자들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가 있는 순간 리얼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서바이벌이라고 했잖아요. 뭐 리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리얼이라면서 왜 건너가 있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렇지. 같이 건너가야지 왜 건너가 있지? 그런 것도 있지. 저기서 받으니까. 예, 그래서 하면. 그 얘기를 하길 바랬어요. 이 대본을 준비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즉석으로 하는 게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보다 거기 가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속에 악마가 숨어 있어요. 100배 힘들어요, 100배. 아프리카는 휴양지였어. 엄마! 아니 왜 이런 프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런 프로가 과연 있을까? 날씨 자체도 프로그램을 안 온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이 출연자들을 괴롭힐지. 사실 지금 보면은 되게 조금 무모한 일들도 많아요. 집에 오면요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감각이 무뎌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이제 익숙하니까. 그렇지. 익숙하니까. 근데 실제 카메라 앞에 있으면은 뭔가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처음에 연기 작업 때 어떻게 리드를 하지? 저는 MC라는 말이 막 민망했어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거. 근데 저는 MC가 아니다. 여기에 그냥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족장으로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족장이 되니까 진짜 족장이 되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면서 보다 연연
스타일이랑 여자 스타일. 진짜 그거. 내 카메라 안 돌려도 되겠어요? 왜 먹는 거 찍어요? 지금 휴식 타임이니까. To cooking and building shelters. 저는 항상 그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찍으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갔다 오면 몸살이 많이 났었어요. 갔다 오면 무조건 생각하고 거기 있으면서도 물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처음엔 또 광희가 이렇게 해독제 그거 타갖고 온 것도 젊어 있지 그때. 정수. 정수야 그게 약간 낙스 향도 나기도 하고 이 향이 염소 저 수영장물 만나.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글이 이제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나미비아라는 데를 우리가 처음 갔잖아요. 예. 네네. 나미비아. 그 기억이 그 나는 게 흰바둑 그때는 만나고. 직항이 없었고 그렇죠. 저기서 갈아탔죠. 예. 홍콩인가에서 갈아탔을 예. 거예요. 홍콩에서 갈아타고 홍콩에서 남아공까지. 그렇죠. 남아공에서 나미비아. 다시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래갖고 맞아요. 이동만 차로 또 이틀. 그래서 그렇죠. 이동만 4일 걸렸어요. 그렇죠. 예. 그 나미비아도 이제 그 흰바족이 굉장히 그 우람하고 그냥 네. 덩치도 크고 이게 외모가 아주 튼실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튼실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체 길고 예. 그러면서 이 식문화를 관찰하게 되고요. 그렇죠. 거기 추장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추장이 왜 이렇게 네. 무슨 유명한 보스벨트 차고 있었어요. 그 차고 네.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외국 그 다큐멘터리 팀이 들어와가지고 네, 네. 이제 어차피 이게 많이 저기가 됐었죠. 네. 응? 그 사람들도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이쪽에 정보는 근데 요즘 들어가면 이제 정보가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10여 년 전만큼도 또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정글을 촬영하면서 사실 정글은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만난 사람들이요. 아니, 그 촬영지 간 사람들이 최근 5년 전에 발견이 됐대요. 아,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부족들을 누군가 만나서 그렇지. 아직도 예, 각국에서 다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렇죠.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들의 이제 이 부족의 삶을 다큐에 좀 다루고 근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네. 진짜 숨겨진 부족들이 있는지 네. 이게 그게 저는 참 있다고 신기해. 믿어요. 그리고 되게 힘든 게 그거 찾으려면 그거 네. 얼마나 힘들어. 찾고 또 그들하고 촬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완전 낯선 네. 환경에 예, 있어버리니까. 다큐는 한두 명이 가지만 그렇죠. 이 스태프들도 이제 뭐 3-4명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 사람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연기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쉽죠. 40여 명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죠. 촬영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25명에서 30명 정도만 갔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연기자들 숫자도 늘어나고 이게 강도가 조금씩은 약해지긴 하면서 이제 막판에 뒤쪽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본인들의 상상, 그러니까 기획자의 상상, 뭐 또 윗선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의 상상, 그게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또 뭐가 있냐 하면 12, 13년 전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을 하면
기본 10% 시청률이 나와야 이게 이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봤던 사람들 모두가 이건 3%나 4%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나왔던 평들은 뭐냐면 아니 대성리나 무슨 청평 가서 찍으면 되지 그걸 왜 돈 들여가면서 저기까지 갔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질타를 했던 거죠. 그 파푸아 섬에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네. 1회 이제 시사는 그때 했었죠. Top celebrities step outside their comfort zones and enter the wild jungle.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또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큰 폰 갖고 다니면서 GPS 요? 이리듐인가 무슨 네. 그거 갖고 이제 서울이랑 예, 통화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큰 폰. 안 돼- 위성폰이라고. 위성폰 해가지고 네. 안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어보. 너무 이제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이제 네. 그 병만 씨도 그 낙하산 연습하다가 네. 훈련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큰 네. 사고를 당했지만 초창기에 저도 희한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실종 사건 뭐 그런 게 에피소드가 네. 있어가지고 근데 1년인가 2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300만이 330만인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나 싶어서 그때 당시 이제 상황도 우리가 또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그때 같아요. 제가 출발을 할 때 국장님이 갑자기 이제 안 가신다고. 저는 이제 왜냐면 국장님을 뵙고 국장님이랑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이제 SBS 네. 저랑 때 네.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한 상태였으니까 촬영을 하면서도 국장님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죠. 이럴 같이 확인하고, 때였어요. 그렇죠, 같이 확인. 그때 두 번째 가는데 국장님이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다. 왜요? 저 국장님 안 가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갈게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막 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은 비행기를 네. 빨리 타야 네, 되니까. 먼저 빨리 나가야 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쫙 빠지면서 쪽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반딧불이 네. 정말 이뻤어요. 근데 아, 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이 젖은 상황 속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약간 번지는 느낌의 그 반딧불이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반딧불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나와서 비행기를 빨리 타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가서 어차피 비행기 예약 시간이 네, 있었으니까. 큰 비행기 있는 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대. 다른 공항에서.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근데 있으면서 나는 저기 날퍼러지 그 모으기들만 습격을 무지하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5천 군데는 물린 것 맞아요. 같았는데. 완전 두드러기 났듯이 나중에 그치. 발견되죠. 얼마나 물리셨어? 목이 엄청 물리셨네. 어저께 노숙하느라고 디바. 비바 가셨어요? 야 이게 죽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물리기만 하고 별일은 없이 지나갔던 것도 좀 신기했죠. 무조건 조금씩 커지는 강을 찾는 거예요. 어. 커지는 강을 찾아서 그 강 옆에 꼭 집이 있잖아요, 원주민. 있죠. 그러면 원주민이 그 배를 타고 나가든 어떻게든 나가거든요, 나가죠. 큰 강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네. 이제 들어올 때 기억을 더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뺑뺑 돌고 있더라고. 그게 사람의 특성상 뭐 왼쪽에 뭐 전종고리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계속 왼쪽으로 돈대나 뭐 그런다고 해 나중에 보니까. 실제 시베리아에서 왼쪽으로 두른 적이 있어요. 아. 제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아. 나중에 우리- 하는데 우리 저- 모닥불 피운 자리가 있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자리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스태프들이 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때 왼쪽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무휴지를 내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코르륵 소리가 들리길래 아우 죽겠네 누구 없나 막 이랬더니 미스터 형 이러면서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온 거지. 그때 카메라를 들고 누가 허겁지겁 뛰어왔잖아요. 물도 안 갖고 오고 얘네들은 특종만 바쁜지 들어서 내가 카메라에 대고 막 욕했어요. 찍지 마 이게 그랬을 때 욕하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또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서울 와서 보니까 야 그거 방송 한 40분 하면 안 되겠니 막 이러길래
아 무슨 내 창피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게 5분 6분으로 줄여서 그게 방송된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화면상으로 이제 엄청나게 극적인 느낌이 있었고 더 극적인 장면은 이제 그때 당시 막내 PD로서 참여했던 그 오정원 양이 예. 왕창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초창기에는 그거 보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렇죠. They will be frustrated. 그래서 그냥 그 극적인 효과를 더 냈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 끝난 다음에 오정원 씨 추가로 이제 인터뷰를 한 번 더 해도 돼. 우리 이런 얘기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 다시 시청률이 막 20%가 막 그 순간 시청률이 찍었고 제가 막 검색어 순위에 막 1위를 하루 정도 했고 그 덕분에 아직까지도 그 에피소드로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야,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스스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기했죠. 그게 이제 족장의 힘이 이제 엄청나게 컸는데 그래서 프로그램도 자체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동안 쫙 오다가 이제 희한하게 근데 또 그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아가지고 이제 뭐 약간은 흐지부지 뭐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끝나는 것도 아닌 상황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나는 이래부터 처음부터 이제 만들었던 사람으로서는 뭐 조금 나도 안타깝고 좀 미안하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나도 이제 정년퇴직은 했지만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또 이제 그래도 새롭게 힘을 내 가지고 다른 방식의 정글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PD 생각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냥 저만의 생각, 뭐 즐기는 정글, 아 그렇죠. 뭔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어떤 도전의 정글이 아니라 즐기는 정글,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누구한테 체험시켜주는 정글, 그리고 그 정글 안에서의 호텔에서 먹는 식사, 뭐 요런 것들을 약간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보자. 아니 그러니까 또 뭐 격한 체험도 하겠지만 그동안 저 병만 씨가 족장으로서 체득한 그러니까 몸으로 습득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네.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의 고마움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SBS가 저한테 이제 그 기회를 줬고, 아, 그렇죠. 그 속에 몸담고 계셨던 그렇죠. 국장이 나도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기회를 잘 살렸지. 열심히 실망되지 않게 살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상 받을 때마다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한 게 상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것도 물론 감사한데 이 상 주는 마음 대신에 차라리 이 상 안 받아도 좋으니 저한테 더 긴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이런 제가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펼쳐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연기자는 그런 펼쳐줄 수 있는 무대가 없으면 그렇죠. 안 돼. 춤을 못 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아무리 춤을 춰도 대중은 볼 의미가 수가 없죠.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정글의 법칙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못하게 그렇죠. 됐고 흐지부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그냥 서서히 어떤 동해안의 깊이보다는 서해안의 깊이처럼 서서히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김병만이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정글 속에서 그냥 누리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뭐 사비로 진짜 할 테니 여러 도움을 또 주는 분들하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합쳐서 큰 할 결심인 테니까 거죠. 예. 우리가 같이 뭉쳐서 네. 이들만큼 어떻게든 제가 유지를 해주려는 조건을 해줘야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우리 팀이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서 또 메이저에 초대 받으면 또 다 같이 이렇게 또 갈 수 있지 않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송국은 많아요. 근데 비슷한 거가 다 그 시대에 맞춰서 여기도 트로트 하면 여기도 트로트 하고 여기도 정글 하면 여기도 정글 하는데 어떤 목적지가 어떤 정글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색깔, 우리 정글, 우리 스태프들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그래 한번 독특하게 찾아봐. 뭐냐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소모적인 느낌 드는 게 작년에 예능 이런 아이템으로 이거 주제로 해서 방송된 게 140종이래요. 예, 140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 대부분이 그냥 비슷비슷한 게 나가가지고 시청자들이 이제 예, 근데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많은 기사들이 나갔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이슈가 관심을, 될지는 예, 많은 관심을 분들이 가져-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 작은 사람이 어떻게 SBS하고 싸워요? 근데 절대 아이, 이거는 그건 아니지, 이제 싸움. 김병만 대 vs SBS 아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건 아닌 것 엄청나게 같고. 와전이 돼서 네, 나간 그렇지, 거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애정이 깊은 만큼 그렇죠. 미련이 깊은 만큼 그렇죠. 서운한 감정이 크잖아요. 근데 미련이 없다면 서운한 감정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이런 그 PD와 네. 이 정말 얘 보면은 그때도 아시겠지만 정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왔던 PD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전달을 못 받아서 제 사진이 나오면서 김병만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럼 저는 이제 많은 또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우리 왜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를 또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와 수없이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우리 여기 정글 스태프들 이렇게 같이 했었던 이렇게 스태프들과 아이디어를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훨씬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꿈을 키우면서 뭔가 같이 해보자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아이템 오가고 하는 와중에 뭐 여러 가지를 희한하게 이제 뭐가 좀 얽혀. 적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어긋난 있었는데 거죠 말하자면 엇박자가 난 거지. 다시 이렇게 뭐 정글 시작하는 거 아닌가 약간 희망의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여기에서 기존에 정글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네. 그럼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안 하죠. 유튜브에서도 정글 언제 근데 그건 저의 선택이 아니니까 네. 저는 그저 그 연기자 중에 리더일 뿐이지 네. 이제 제작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제작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본인이 이렇게 이제 자비를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기 그냥 하여튼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말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해가지고 되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진짜 건강 챙겨. 항상 즐거운 일 우리가 하도록 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괜히 후회하지 않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나는 뭐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해. 아유 저도 행복하고 있어요.